시야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북섬 비케어 2020년 6월 반달섬 상업용지 최고의 투자처로 급 부상할 예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거북섬 부지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죠. 네. 이번에 호반 서밋 아파트 분양 1순위에서 다 끝났죠. 네. 어떤 분들은 후반 서밋 2차도 있고 이지동도 있고 금강 펜테리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미분양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거북섬 부지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저희 쪽에 또 걸려오는 상황이라든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는 속도들을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아마 1순위에 잘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죠. 네, 예상한 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거북섬 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단에 접해 있고, 대부도 넘어가는 외진 곳에 있는 아파트,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 편의시설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북섬 부지가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세계 이제 세 번째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올해 8월이나 9월에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아마 그때쯤이면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몰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웨이브파크가 개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수변상가 같은 경우 상업용지 프리미엄만 30억 이상의 이제 거래가 됐고요. 자, 그리고 분양을 한다, 수변상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기본 70%는 땅을 파기 시작할 때 분양이 완료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상가들도 지금 잔여 물량이 약 한 20% 정도밖에 없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변상가가 이제 다 끝난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했던 위락 숙박시설 용지에 또 호텔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아쿠아펜랜드라든지 해양박물관, 이런 게 지어질 거고요. 추후 스트리트 상가라든지, 네. 그 다음에 곧 또 이지동원이나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가 또 분양을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거북섬 부지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워낙 후반 서밋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요. 이후 아파트들 또한 반응이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 펜테리움 바닷가 쪽에요. 자, 바닷가 쪽에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에서 고층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일몰이 또 엄청나게 멋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거북섬 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아주 뜨겁게 이렇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거북섬 부지 바로 옆에 반달섬이라고 있습니다. 반달섬. 반달섬이 뭐냐? 네, 수자원공사에서 거북섬도 거북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죠. 반달섬 또한 반달 모양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달섬 모양으로 인공섬이 만들어졌고 육지 쪽에 또 상업용지가 있죠. 총 해서 약 한 6만 평 정도, 6만 평 정도 되고요. 자, 이게 2014년도부터 팔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무지내를 썼었습니다. 네, 규모는 크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외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안쪽에 박혀가지고. 자, 이걸 팔려고 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호련히
모드 아울렛이 나타났습니다. 모드 아울렛이. 네. 모드 아울렛이, 그 전에 동축지구에 또, 15,000평 에코팜 용지를 또 분양을 받았었죠. 그래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모드 아울렛이 전격 반달섬 상업용지 6만 평을 전격 계약을 해버렸죠. 아주 놀랐습니다. 자, 수자공사에서는 이 필지들을 여러 필지로 나눠서 개별 필지로 분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반달섬 쪽 따로, 육지 쪽 따로 분양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걸 분양을 할 수 있을까, 내심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거북선 부지에 대원 플러스 개발이 나타나가지고, 네, 저렇게 완전히 그냥 활성화를 시켜버린 것처럼, 네, 반달섬 쪽에서는 모드 아울렛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죠. 자, 모드 아울렛에서는 6만 평 중에서 호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짓기 위해서 2,500실 규모, 3,000실 규모, 이렇게 약 50층 이상의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 진행된, 네,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대형 부지만 세 필지를 가져가고요. 세 블럭이죠. 네, 세 블럭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업용지로 43개 필지, 이렇게 분양을 했죠. 자, 건폐율 70%에 용적률이 무려 800%입니다. 층고 제한도 없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전체 다, 6만 평 전체 다가 위락 숙박시설 용지가 가능합니다. 위락 숙박시설이요. 네. 위락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최상위층이죠. 네. 숙소도 할 수도 있고, 호텔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피스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모드 아울렛에서 6만 평을 분양받아 가지고, 3개 블럭은 모드 아울렛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상업용지, 면적은 한 개 필지당 700평에서 약 900평 정도 됐죠. 네. 금액은 약 70억대에서 90억대가 됐습니다. 한 필지당. 네. 자, 43개 필지를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강산의 부동산에서도, 네, 작년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자, 누군가 또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자, 상업용지 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게 없냐. 네. 그래서 모드 아울렛 부지, 스트리트를 따라서, 있는 양쪽에 2개 필지씩을 가져가서 랜드마크 형태로 고층으로 지어버려라. 그러면 다른 필지들은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단 5분, 네, 단 5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다음날 검토를 하더니 그 다음 날 전격 계약을 했습니다. 네, 4개 필지, 약 320억 규모의 4개 필지를 전격 계약을 했죠. 야,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 한 번 할까만 320억짜리 계약을 단 5분 설명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4개 필지하고, 또 저희가 내부에 또 스트리트 약 100m 이상 되는 스트리트 폭 20m에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스트리트 코너 상업지를 또 매각을 했죠. 자, 거북섬하고 반달섬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요. 자, 거북섬 있고 반달섬 있는데 반달섬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죠. 자,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자, 거북섬 쪽은 상업용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 그 다음에 위락 숙박시설 용지, 그 다음에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 그 다음에 유통상업시설 용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층고 높은 데는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약 한 39층 정도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락숙박시설 용지가 약 15층 규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층, 5층 규모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달섬 부지 같은 경우는 층 제한이 없죠. 그리고 100% 위락숙박시설 용지가 용지로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반달섬이라고 하면, 거북섬 부지는 이제 주거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관광, 미니 관광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달섬 부지는 사실은 먹고 놀고 즐기는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반달섬이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해안도로 입구부터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죠. 근데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늦으면 6월 달 초 정도 되면 국제 테마파크 인근의 시화교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반달섬, 거북섬까지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달섬은 그러면 건축은 언제부터 하냐? 반달섬은 아마도 6월부터 일단은 이제 오피스텔들이 워낙 규모가 있게 지어지려고 합니다. 건축 기간이 최하 2,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죠. 네. 그 건축하시는 분들 또는 구경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3층에서 5층 규모의 주차장 부지 2개 필지가 먼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피스텔 부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다아울렛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규모죠. 2,500실 규모의 소형 숙박시설 약 한 50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설계 안 정도 잡았는데 약 한 개동 정도는 다 분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반달섬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노 쪽에 호텔 부지 같은 경우는 신라 호텔에서 지난번에 담당자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요. 과연 여기가 어떠냐? 이렇게 문의가 올 정도로 또 관심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가 반달섬이 개발되는데 약 4년 정도 걸린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자, 올해 연말 정도에 거북섬 부지 웨이브파크가 개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숙소가 부족합니다. 왜? 위락 숙박시설 용지 자체가 15개 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숙박 호텔로 전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상가를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숙박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먹고 즐기고 잠자고 할 수 있는 곳을 바로 반달섬입니다. 네, 반달섬은 전체가 다 위락 숙박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화성국제 테마파크죠. 테마파크가 에버랜드 3배 규모로 2026년 1차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체류형 테마파크다 그러죠. 체류형 테마파크. 내부에 호텔이 들어선다고 해도, 자, 좀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호텔에 숙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 인근에 좀 저렴한 곳으로 또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달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몰려온다 그러면 숙박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달섬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 가운데 있죠. 테마파크하고 거북섬 부지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반달섬이 현재는 좀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아마 공사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섬 정중앙에는 또 공원이 만들어지죠. 문화공원이
문화공원이 뭐냐? 네,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그 사이드 쪽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쪽에 거주하거나 또 관광객들 같은 경우 또 와가지고 문화공원에서 공연도 즐기고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반달섬 부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사이드 쪽에 오피스텔이 전체 들어서고 코너 쪽으로 호텔이 들어서고요. 육지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는 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갈 거고요. 좌우측으로는 모다에서 진행하는 3,000실, 2,500실 규모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는 초고층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에는 네, 상업시설이 들어오겠죠. 상업시설. 네, 아주 재미난 곳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현재 반달섬 쪽에 가보면 이제 아스팔트 공사가 다 돼 있고요. 네, 뭐 정리가 다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반달섬에서 자전거 축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빈수영 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안산 푸르지오 7차 뭐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40인승 규모의 이제 뗏목이 아니겠고요. 자, 보트, 네, 배가 이렇게 이제 저기 반달섬을 거쳐서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21km 운항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화호가 철답이 지중화되고 그 반달섬이라든지 거북섬, 그 다음에 송산그리시드 서측 마린 리조트 시설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아시아권의 가장 큰 규모의 해양 레포츠 관련 시설들이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네, 다시 말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숙박, 먹고, 놀고, 즐기고, 잠자고 할 수 있는 곳이 반달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반달섬 저게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만 또한 지금 시와 TBIC가 바로 인근에 또 생겨버리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또 접근성이 또 좋아지고요. 추후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가 또 연결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저기 인천공항에서 거북섬하고 이 반달섬 접근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우측으로 봐보면 화성 테마파크까지 연결이 되겠죠. 네. 잠잠하던 거북섬, 거북이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옆에 또 반달섬이 거북이가 꿈틀대는 것에 맞춰서 또 반달섬이 춤을 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화호 주변에 개발의 양대 축인 거북섬, 반달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앞으로 뭐 개장을 하려고 그러면 5, 6년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부지, 그 다음에 골프장 이런 거에 대한 뭐 진행 사항들은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올해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게 거북섬 반달섬이기 때문에 거북섬 반달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반달섬 상업용지 저희가 강산의 부동산에서 많이 또 분양을 했고요. 또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저희가 참여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핸들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달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주시해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면 또 좋은 투자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